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홍군이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드디어 새로운 에어소프트건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싸고 굉장히 괜찮은 정이고 파워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갈증을 달래줄 정도로 귀엽고 깜찍한 우리의 글록 미니 글록 U 중에 29C입니다. 실종에서는 29C가 C 버전 없다 그래요. C라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셀렉트가 달려서 연사되는 버전들이 보통 C, 18C 뭐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18C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글록 26C는 이제 실종에 C는 없고 29를 모델화 했다고 하네요. 자, 호법 달려 있고 보시면 처음으로 제가 이글 상사 제품을 소개해 줍니다. 이글 상사에서 뭐 더블 이글 그리고 루가 또 뭐가 있더라, 이글 상사 전동건 같은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기회 되면 또 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죠. 하이파워 에어 6mm BB건 시리즈 적혀 있고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쏘지 마십시오. 예, 말 못하는 동물한테 쏘면 안 되고 책임보험 PL 가입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 사용할 때는 총알이 튈 수 있으니 보안경을 쓰시고 경고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비비탄 위에 사용하지 말고 귀 옆에 쏘면 안 되고 눈에 맞으면 큰일 나고 14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 14세 이상용으로 나왔네요. 완성품이고 호법이 달려 있다. 호법 시스템 글록 29. 박스는 되게 예쁘고요. 이 9버전은 약간 이게 9버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나오는 거는 박스가 녹색인 것 같습니다. 녹색인 이건 시기별로 다른데 이건 저는 오래된 문방구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터넷으로 산 게 아니고 가격은 부담 없는 가격은 누구에게도 부담이 없는 제조년이 2016년 6월 돼 있네. 그럼 이게 최신 박스인가 봐요. 예전에는 녹색이었습니다. 푸른색이 요즘 건가 보네요. 이게 요즘 거네.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오래된 문방구였었는데 잘 팔리나 봐요. 이게 3,000원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가 되죠. 특이한 점이 매뉴얼이 따로 안 들어있고 박스 안에 거를 통째로 이렇게 쑥 꺼내보면 이렇게 총 거치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이글 상사도 포장이 건스톰처럼 옆으로 빼는 식이라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기 좋게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보기도 좋고 기본 단이 약간 들어있고 그리고 봅시다. 또 뭐가 있냐. 박스 아까 앞면이고 뒷면에도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앞뒤가 똑같아요. 보통 뒷면은 박스 뒷면은 이렇게 보면 박스 뒷면이 매뉴얼 이렇게 설명이 보통 있는데 건스톰이거든요. 제가 비교하려고 여러 가지 총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종이 한 장 더 들어가지고 매뉴얼이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프린팅이 보기 좋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까지 있고 총구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쏘지 말고 발사할 때는 절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지 방아쇠 우리에 손가락을 넣지 말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튕겨 나오지 않게 조심하고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고 놀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비비탄을 빼어내라. 총구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저도 큰일 날 뻔한 적이 좀 있어서 아무튼 글록 29C입니다. 이걸 상사. 자, 주의사항 동물 향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알다시피 이것도 장난감이지만 총이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이제 약한 부분 눈 같은 데는 가장 위험하니까 아주 강조가 돼 있네요. 봅시다. 또 탄창 멈치를 사용하는 방법, 장전하는 방법, 안전 상태, 사격 상태, 이제 안전장치 사용법, 빗살무늬, 잠금 멈치가 있나요 보네요. 탄창 부분에 이건 좀 특이하네. 여기 보시면 빗살무늬 적혀 있죠. 그리고 호법이란 친절하게 호법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실제로 호법은 90년대 중반에 마루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비비탄에 이제 그 야구공처럼 이제 옆으로 도는 이전에 그 호법 얘기를 또 좀 해드려야 되겠네. 사이클론 바렐이라 그래가지고 이 보시면 이 바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플라스틱 바렐이네요. 알루미늄 배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배럴을 이제 정밀하게 쓰다가 이제 실총에서 이게 강선이 있어서 총알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빙글빙글 도는 회전을 하는데 사이클론 바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마루이 M9 제품에 호환되는 강선 바렐이라 그래가지고 나오죠. 예전 방식하고는 좀 틀린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실총처럼 회전을 옆으로 해주는 사이클론 바렐이라는 게 아마 웨스턴함스 베레타에 그게 달고 나왔나? 아무튼 그게 웨스턴함스인지 저기 지금 없어진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무튼 웨스턴함스랑 쌍벽을 이뤘던 그 회사 아무튼 네,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사이클론 바렐이라는 걸 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호법이라는 걸 마루에서 만들어냈죠. 예. 호법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돌기가 있고 총구에 강선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돌기가 이제 비비탄이 나갈 때 수직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가 아니고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앞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야구공처럼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위로 원래는 쑥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람을 타고 약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탄이 날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3,000원짜리 총에도 호법이 들어있는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죠. 호법 저는 그때 호법을 불신하고 호법 개조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놀았는데 자 에어건 사거리를 연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비비탄의 일정한 방향 상단으로 회전을 주어 탄의 비행거리를 연장시켜주는 방식을 말하며 그림과 같은 호법 챔버는 상단부에 턱이 있어 비비탄 이 챔버를 통과하여 상단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상단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일반 총은 쭉 가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너무 친절한 설명인데 그냥 시간을 너무 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깁니다. 지금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네 일단 글록 29C 자 이글 상사 거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자 제품 여기 있고요. 일단 모나카 방식인가? 모나카 방식은 아니고요. 모나카 방식은 아니고 하부가 통짜로 되어 있고 아마 핀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 핀으로 고정되는 이제 내부 이제 고정되는 거고 하부에 레일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젠2 이상부터 이게 되어 있나? 젠3부터 달려 있나? 젠2, 젠3부터 아마 이 레일이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글록류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것이 여기 보시면 각인이 글록 29C 이게 글록 각인이 아니고 자 지금 비교하려고 가져온 총들도 한번 살펴보고 비교하려고 가져온 총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일단 살펴봅시다. 각인이 이제 교묘하게 좀 다릅니다. 29C라고 적혀있죠. 이 마루이가 잘하듯이 이렇게 비슷한 짝총 뭐 이런 느낌. 자 29 젠2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젠3 이후에 레일이 붙어있고 여기 이거는 이 점점 그립은 젠4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4 그러니까 4세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도 젠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대충 봐도 제너레이션 아닐까요? 여기 29C G 안에 29를 집어넣어서 어설프다기보다는 약간 교묘하게 글록 각인을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도 29라고 적혀있죠. 아무튼 여기 이 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립은 저도 이제 처음 만져보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 잡았을 때 어른손 크기에는 좀 많이 놀죠. 손이 여기도 반쯤 노는 것 같고 크기는 확실히 작습니다. 근데 실총도 29는 작은 총이라고 합니다. 실총은 여기 적혀있지는 않네요. 10mm 오토탄이 들어간다고 해요. 10mm.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각인을 이야기했는데 각인은 뭐 거기서 거기고 Made in Korea 자랑스럽게 적혀있고 POWN 크라운 여기 적혀있네. POWN이래. C를 못 봤네요. 마크가 있습니다. 크라운 ASGK 적혀있죠. 지금 이쪽 각인은 어떤 건지 저도 왜 ASGK 적혀있지? ASGK는 마루이나 뭐 다른 회사 일본 회사들에 적혀있는 건데 싶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일본 수출하나 봐요. 그래서 이 촉이 지금 문방구에서 3,000원 하는 그런 싸구려 뭐 그냥 재미로 살 수 있는 그런 총이지만은 실제로 퀄리티나 이런 게 뭐 빠지지 않습니다. 질감이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질감이 뭐 보시면 뭐 허접하게 막 된 데도 있고 이 도트 이 하얀 점 부분도 제가 좀 점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여기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뭐 훌륭합니다. 예. 여기 구멍 점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물론 일본에서 발매될 땐 칼라 파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검정이겠죠. 자, 칼라 파트는 아웃바렐 전체가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오렌지 TV 달려 있는 건 아니어서 뭐 보기가 싫지는 않습니다. 실종 모양 그대로를 유지했고,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 가이드는 역시나 저가형답게 몰딩 처리되어 있고요. 자, 안전장치 슬라이드 스포트 당연히 몰딩이고, 안전장치는 여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커넥팅을 끊어주는 뭐 토이스타 26이나 아카데미 26 시리 글록 26 시리즈 토이스타 글로블류가 전부 다 이거를 안전장치로 쓰고 있죠. 슬라이드 스토퍼가 작동되는 글록은 에어코킹 중에는 역시나 지금 토이스타의 18, 17 두 종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 트리거 세프티는 아예 처음 생산 할 때부터 없었나 봅니다. 아예 수정된 흔적도 안 보이고, 트리거 세프티는 원래 없습니다. 장점은 힘은 좀 없는 편이고, 실제 쏴보니까 날아가는 거리가 한 보통 1-2g 탄 0.12g 탄 쓰는 비비건류가 그래도 한 15m 이상에서 20m 사이 정도 나간다 치면, 얘는 거의 10에서 15m 사이, 그렇게 멀리 안 날아가더라고요. 야외에서 잠깐 쏴봤는데 그냥 파워는 얼마 안 됩니다. 조금 파워를 올려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일본에 이제 이걸 수출하는 이야기가, 이 프로포션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이 그립감도 만져보면 느낌도 괜찮고. 자, 탄창 한번 볼까요? 뭐 하부에 보여드렸죠. 이 부분하고 탄창 여기에 멈치가 있네요. 이걸 내리고 이게 짤짤이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고정 멈치가 있네요. 희한하게. 중간에 흔들거려서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품이 한 개 더 들어있네요. 재밌습니다. 탄은 제가 봤을 때 대충 봐도 8발에서 9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짧아서. 그래도 탄창 모양은 뭐 제대로 잘 구현되어 있고요. 무게는 가볍습니다. 무게는 무척 가볍고, 일단 외관 뭐 가격이 3,000원이라는 거를 인터넷으로 사면 2,200원 돈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00원 정도 더 쌀 텐데, 뭐 다른 거 사면서 같이 하나 좀 구입할 만합니다. 이글 상사 제품은 유통 경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마트에 가끔씩 보이고요. 마트에 이제 제가 본 게 어디더라, 이마트하고 롯마트하고 두 군데를 제가 주로 달리는데 거기서 좀 본 것 같아요. 루가하고 더블이글, 콜트처럼 생긴 더블이글은 본 것 같습니다. 더블이글은 저도 한번 사볼 생각이에요. 옛날부터도 나왔던 것이고 하니까. 여기 보면 익스트랙터 모양은 그냥 대충 그려져 있어서 별로 좀 보기 좋진 않네요. 할 때는 각인이 정식은 아니지만은 여기 ASTK를 보고 크라운,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 유튜브 뒤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수염난 일본 아저씨 있죠, 이상한 안경 낀 그 사람이 이걸 리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검색하면 크라운 글록 29C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걸요. 일본에서 크라운 글록 29라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바렐은 보시다시피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이너 바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찾아본 결과 일본에 이걸 수출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뚫려가지고 이제 비닐 포장이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일본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출용은 당연히 칼라 파트 없고, 파워도 아마 조금 세겠죠. 거기서 야외에서 이제 타겟 놓고 쏘는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 일본 아저씨가 리뷰하는 일본 아저씨가 쏘는 걸 봤는데, 15m는 잘 안 맞고요. 6m 거리에서 쏘는 건데 이제 약간 1-2g 탄이 흐물거린다, 조금 위로 보고 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반쯤은 알아들어요. 대충. 전문 용어가 들어있는 이런 류들은 거의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대충 뭐 들어보면 알죠. 네, 아무튼 일단 글록 26이 아니고 29C 이글 상사 거, 대망의 3,000원이면 제가 리뷰한 것 중에 가장 싼 류에 속하죠. 자, 여기에 비교되는 다른 총들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해보고 장단점 한번 더 따져보고 마칠게요. 자, 제일 처음 제가 샀던 미니 핸드건 G26C입니다. 이 C는 없는 건데 글록 26의 컴팩트가 아니고 미니 권총이죠. 자, 이 녀석, 그리고 얼마 전 리뷰했던 글록
26 미니 글록 26C. 이 녀석도 C가 붙어있는데 또 셀렉터는 또 안 달리는 희한한 거죠. 요 C는 컴팩트를 이야기하겠죠. 자 보자. 이 녀석은 36. 이 총은 뭐 원래 크기인데, 그러니까 미니로 제대로 나온 것들 하여튼 비교를 해드려야죠. 자 건스톰 나오세요. 예, 건스톰. 예, 건스톰 26C. 이제 이 총은 26의 미니 버전이죠. 박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여는 방식이어서 좀 고급지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녀석은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 제가 퀄리티 좋고 모양 좋고 그리고 질감도 훌륭하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질감이. 그리고 각인이 자 아카데미 거도 이제 꺼내드립니다. 아카데미 거도 꺼내겠습니다. 아카데미 거도 꺼내겠습니다. 네. 칼라파트 예쁘게 붙어있고요. 아카데미 역시나 포장하고 박스 아트가 좋죠. 이 녀석은 롱칸 창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요? 얘도 4,000원 되있네요. 가성비 무척 좋습니다. 아카데미 미니 핸드건류가 가성비가 좋아요. 성능이 되게, 아마 성능은 얘가 제일 잘 나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글록 36. 이 녀석도 건스톰 글록 36입니다. 이 녀석도 가져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질감이 너무 좋다고 얘기 드렸죠. 다른 애들도 뭐 훌륭합니다. 이 녀석은 제가 오렌지 TV 좀 거들쳐서 화이트로 아예 3겹 정도 두껍게 제가 칠을 했습니다. 이노바렐 쪽이 약간 안 묻었는데 걔도 뭐 컬러 파트는 뭐 문제는 없겠죠. 이 정도는. 자 보십시오. 네, 오렌지 TV 좀 실어서 아무튼 예, 이렇게 보시는 대로 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록 26C를 다 이렇게 쫙 얹어봤네요. 자 한번 여기서 샷 자리를 한번 딱. 오케이, 괜찮네요. 이렇게 크기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죠. 크기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 하나하나 놓고 한번 가볼까요? 이 총은 미니 글록 26. 거의 사이즈가 일치합니다. 아마 같은 금형을 썼다고 생각이 될 정도라서 거의 쌍둥이네요 진짜. 탄창이 보완이 되면 아마 내부 구조도 같을 텐데 저도 지금 해보기 때문에 다른 구조네요. 안 맞습니다. 자, 건스톰 미니 글록 26이랑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건스톰 미니는 이거 젠3 꼭 들어간 거, 이거 젠3를 이제 모델을 한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립이 그런 것 이게 젠2였나 젠3였나 아무튼 예, 그립이 모양이 좀 특이하죠. 확실히 처음 봐도 다 그래요. 얘도 같은 모양의 그립을 가지고 있네요. 아카데미 26C. 아카데미 거랑 한창도 모양 비슷한 것 같은데 길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 아카데미 건 맞아요. 이쪽에는 이 길이가 조금 안 되네요. 아카데미 거는 멈치까지 먹힙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내부 구조는 아카데미랑 호환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자, 네, 많이 닮았네요. 아카데미 거랑. 네, 아카데미랑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탄창이 호환되는 거 보니까 잘하면 피스톤도 아마 뭐 크게 어차피 부품 호환이 돼봤자 의미가 없는 게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부품 호환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제가 극찬을 했던 건스톰 36이죠. 토이스타 글록 26하고 내부는 거의 피스톤 크기는 똑같았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나 이제 조금 구조적인 문제인지 토이스타보다는 약간은 성능이 조금 모자란 듯한, 비슷하긴 한데 토이스타가 약간은 좋았어요. 다만 내구성은 분명히 얘가 훨씬 좋을 겁니다. 토이스타는 너무 안 좋아서 안에 이 뒷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이 덤이 이게 재현되어 있다고, 이거가 있어서 좋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건스톰 다른 제품은 각인은 제대로 돼 있어도 이게 트리거 세프티가 없어요. 전부 다 보시면 트리거 세프티가 다 생략되는데 36에는 이 트리거 세프티가 이제 붙어는 있죠. 작동은 안 하지만 밑에 파버려가지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아예 탄창 모양이 틀리니까 뭐 꼭 끼워볼 필요도 없겠죠. 이 총의 단점은 이제 탄창이 좀 이렇게 못생겼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예, 좋아서 이 녀석은 총알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좀 저도 좀 가지고 놀았겠죠. 작고 재밌습니다. 결론은 얘는 얼마였지? 얘는 5,000원짜리였네요. 가격이 조금 되네요. 예,
36은 5,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4,000원. 그리고 제일 싼 거는 여기 2,000원. 네. 비교하는 시간이었고 어떤 설명을 더 드려야 되나? 네. 이 각인이 29C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각인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글록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G 안에 글록 이렇게 연장되는 이런 그런 느낌? 글록이니까 G를 밖에 넣고 로크, LOCK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29C 비슷한데 안에다 29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탄 숫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36 오스트리아 탄 종류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29 젠2라고 적혀. 여기 이 각인이 좀 싫습니다. 아쉽게도 라이선스를 일본 수출용이기 때문에 아마 라이선스를 안 딴 것 때문에 그걸 한 것 같아요. 수정을 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각인만 똑바로 돼 있으면 이 총도 굉장히 훌륭한 총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이것만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탄창 하부에 보면 탄창 하부에도 글록이라는 마크가 이렇게 요거는 좀 오픈 이건 아니고 여기 보는 이 KSG 이게 국내에 이제 박혀야 되는 마크인데 여기는 ASGK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본 수출용. 아무튼 글록 이 마크가 여기 바닥에도 교묘하게 속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총은 되게 가볍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길게 드렸네요. 다른 총하고 비교를 좀 하니라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비교를 좀 설명시켜 드리자면 역시나 성능은 제일 비싼 36 이 녀석이 좋고 그 다음 좋은 거는 역시나 이 아카데미 이 녀석도 기본 상태로 훌륭한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미니로서 고만고만하고 얘가 성능이 제일 떨어져요. 솔직히 10m에서 15m 보통 15m씩은 다 날아가거든요. 비비탄이 호보까지 들어있는니다. 일단 다른 비교는 끝내고 크기는 다 비슷했고 그런데 역시나 오늘 주인공은 이 녀석이죠. 이건 아카데미에서 붙어있는 스티커랑 똑같은 거. 자, 그립이 특이하고 크기 좋고 모양도 훌륭하고 그리고 레일이 이렇게 하부 레일이 달려있네요. 여기 그 일본 아저씨가 리뷰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전술 라이트를 달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총들은 또 레일이 없어요. 레일이 있는 총이 아마 제 알기로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레인 총이 토이스타 글록하고 저기 건스톰 거 19인가 그 녀석이 아무튼 그 녀석 정도였을 겁니다. 슈퍼 글록으로 나왔던 그 녀석이 아마 이렇게 레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토이스타 그 글록 17, 18에 있는 그런 20mm 레일이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징이네요. 여기 전술 라이트 붙이면 볼만 하겠네요. 무게도 앞쪽으로 착 쏠리고 이글 상사 이거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릴 만한 총입니다. 파워는 적당하지 않고 약간 좀 약한 기분이 드는데 일본 수출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수출용 스프링을 낀 상태는 성능이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래도 0.12g 탄으로 그 실제 야외에서 쏘는 걸 봤을 때 아마 규정 탄속을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6m에서 약간 좀 하탄 상탄 난다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그냥 크게 많이 볼 거 없고 그냥 싼 글록인데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ASGK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 블로그에도 정보가 많이 없고 블로그 한 군데에서 정보를 대부분 다 그거 했네요. 위키리스크 거기도 위키백과 거기 리스크가 아니고 위키백과 거기도 자료가 좀 적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이글 상사 아직까지도 발매되고 이글 상사 과거에 2000년 중반은 굉장히 괜찮은 총들이 많이 나온 지금도 같은 류인데 이제 금속 부품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법기 때문에 이전 제품은 좀 레어 취급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되고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역시나 질감 괜찮고요. 그리고 각인도 장점이 되죠. 각인이 아예 없는 아카데미처럼 이런 이상한 이런 각인보다는 서로 비슷하긴 해도 실총처럼 보이는 각인이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창에
짤짤이가 빠지지 않도록 멈치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네요. 되게 특이한 점이고 작고 가볍다. 예, 역시나 또 장점. 그리고 최고 장점은 뭐 역시나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 예,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레일도 달려 있고 젠4의 그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립 한번 만져보세요. 재밌어요. 예. 조금 찌르는 듯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 푹 들어가 있는 이거에 전무로 되어 있는. 이 하여튼 뭐 그림만 봐도 느낌이 좀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고 가격 싸고 생각 없이 그냥 있길래 집어왔는데 문방구에서 괜찮네요. 이거 소음기 버전도 있는데 이거 살까 말까 했었는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글록 29C 이글 상사했습니다. 이글 상사 따봉. 예, 이글 상사. 예. 단점 지풀기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감지덕지를 그냥 쓸만합니다. 그냥 문방구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보이시면 하나쯤 집어와도 큰 무리 없을 거고 재밌을 것 같네요. 성능은 약간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도 일본 수출용이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향상시키길 원하시는 분은 한번 뭐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본 수출용이기 때문에 또 내구성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구조는 뭐 안 봐도 뭐 비디오기 때문에 글록리얼 뭐 네. 토이스타 글록만 아니면 됩니다. 장식용이라서.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너무 길게 얘기했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